운동이 공부에 얼마나 좋은가. 그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이 뭐였냐면은 1995년도에 뭐 칼 코트만 교수가 운동을 할 때 이 뇌 신경세포에서 뇌 유래 신경 영양 인자 되게 길죠. 예. 어렵죠. BDNF라 합시다. 그것이 증가됐다고 를 발견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 뭔가 운동할 때 뇌에서 뭔가 증가를 하는데 신호가 나오는데 자꾸 BDNF가 나오는데 이게 뭘까? 이게 뭘까를 연구를 몰랐어요.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뇌과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예. 뇌의 가소성, 다시 말해 시냅스를 더 많이 연결시켜주고 시냅스를 또 코팅해주고 그러니까 모뎀을 광캡으로 바꾸는데 매우 큰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운동을 하니까 이 BDNF가 나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운동할 때는 신경세포들이 다른 신경세포를 자극해서요 장기 상승 작용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장기 상승 작용이라는 것 한마디로 그냥 머리가 똑똑해지는 겁니다. 학습과 기억에 아주 효율이 올라가는 현상을 운동을 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게다가 기억의 핵심은 해마예요. 해마. 예, 해마. 해마가 이 오는 기억들을 다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다시 보내주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운동을 하면 이 해마가 아주 젊어집니다. 아, 건강해지는 해마가 회춘을 합니다. 예. 기억을 담당하는 그것이 회춘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머리가 좋아지는 거죠. 이게 운동을 하니까 이런 영양 긍정적 역할을 뇌에 하고 있고 게다가 우리 뇌는 전기 신호를 받아서 이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보내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거든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은 도파민이랄지 엔돌핀이랄지 이런 게 나오는데 운동을 하면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뭐 이런 등등등등 그야말로 우리의 어떤 그 동기부여를 자극하고 기분을 전환시키고 약간 긍정적 태도를 유발할 수 있는 또 인내심이나 자제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들을 마음껏 뿜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왜 쉬어야 우리 인지 활동이 원활하게 되는지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도 뭔가 일을 할 때 투입량 중심 사고가 되게 강합니다. 옛날에는 뭐 하드웨어가 뭐 다였죠. 뭐 자동차의 시대. 예를 들어 무슨 공장을 짓고 이런 거 할 때는 정말 투입량 중심의 사고가 먹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 엄청난 큰 축이 소프트웨어로 많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냥 투입량 중심으로 무조건 무식하게 시키면 무조건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뭐예요? 투입량 중심으로 막 하면은 창의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창의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1998년도에 나사에서 화성 기후 탐사 궤도 우주선 이런 거를 이제 보냈습니다. 우리 지구 위에 생물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고 그거를 이제 연구를 많이 하는 데 있어서 화성 연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화성에 이제 많이 보내는 거거든요. 화성은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화성의 기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면은 이게 인공위성이 돌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보내는데 그 당시 이제 1998년도에 1억 2,500만 달러라는 예산을 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예산이죠. 보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약간 몇 번 동안 화성 뒤쪽으로 가가지고 통신이 끊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제대로 됐으면 이제 통신이 돼야 되는데 그 우주선이 딱 저렇게 화성 뒤로 가서 통신이 끊겼는데 다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우주선이 이제 추락을 한 거죠. 그래서 나사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이거를 정말 준비도 많이 하고 엄청난 프로젝트였는데 결국 이제 실패로 끝났는데 중요한 거는 왜 실패했나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유명한 게 뭐냐면 왜 실패했나를 연구를 해봤더니 그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역추진 엔진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나사가 그거를 다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외주를 주는데 글로벌로 외주를 준단 말이죠. 근데 알아봤더니 뭐 어떤 데는 영국에 외주를 주고 어떤 데는 뭐 미국에 외주를 주고 어떤 데는 다른 나라에 외주를 주는데 이 역추진 엔진을 만들 때 만드는 뭐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있잖아요. 엔진이랑 이걸 도는 프로세스의 측정법이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터법을 쓰는데 미국은 인치나 이런 걸 뭐 마일 쓰잖아요. 근데 그게 달라서 이게 안 맞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측정법이 달랐다는 거를 나사가 몰라서 모르는데 실제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주 발표를 할 때까지 그 중간에 이걸 알고 있었는데 중간에 그걸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왜 까먹었느냐를 이제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력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에 거의 만성적 과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쉬지를 못하니까
워낙 이게 항상 만성적 과로 상태에 있다 보니까 몇 개 가지를 이제 체크를 못한 상태가 있었고, 그 중에 이게 사소하지만 때로는 결정적일 수 있는 이 역추진 엔진에 대한 그 측정법 오류를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했을 때는 가장 지분이 큰 게 과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몰입을 하고 또 우리가 시간을 갈아 넣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쉬지 못하면 투입되는 양은 늘어나는 것 같지만 핵심적인 것,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돼서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일을 망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인간 몸은 쉬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혹은 일을 할 때 정말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대변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억력이나 학습력 좋은 것도 좋지만 중요한 공부 같은 경우는 인내력도 좋아야 되고 긍정적 감정이 얼마나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 나오거든요. 긍정적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정말 기억, 학습력, 자제력, 인내력,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을 공부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많은 장치들을, 많은 어떤 요소들을 뿜어내면서 도와준다는 거죠. 김승석 교수님이 쓰는 우리 몸이 세계라면 보면은 거기에 뭐 병원 연구가 나와요. 인턴 때 엄청나게 이제 일을 하잖아요. 혹사를 하잖아요. 그것이 주는 폐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본인 몸이 망가지고, 환자한테도 나쁘고. 그래서 이게 연구가 있어요. 이게 이 정도 잤을 때의 그 의료 사고와 그렇지 않았을 때, 당연히 과로에 있었을 때 의료 사고가 월등히 많습니다. 잘 쉬어야 똑똑해진다예요. 근데 이제 하루 종일 논팽이처럼 놀면 안 되고, 그렇지. 일할 때 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쉴 때 잘 쉬어야 여러분의 판단력도 높아지고 여러분이 똑똑해집니다. 이거를 여러분도 잘 알아야 되고 특히 리더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공부할 때도 잘 쉬면서 해야 여러분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안 쉬면 바보가. 네, 그래서 이게 진짜 그래서 우리가 나사 얘기를 들었어요? 나사가 이걸로 1,000억을 날렸어요. 그냥 피로해갖고 1,000억을 날린 거예요. 뭐 100만 원, 1,000만 원 날린 것도 아니고 그렇죠. 1,000억을 날린 거예요. 1,000억. 그다음에 시간까지 따지고 기회비용으로 그렇죠. 치면 1조를 넘게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가 전략을 짤 때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안 하는 걸 생각해요. 안 하는 것이 전략이 중요하다는 거 인지하실 필요가 그냥 있습니다. 진짜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쉬어야 됩니다.